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셜팀의 박수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랩미팅을 발표하게 돼서 이렇게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 발표를 하기 앞서서 그 모션 계획에 대해서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션 계획이 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제어를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어는 다 아시다시피 어떤 주어진 제어 태스크를 스테이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입력을 계산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발전시켜서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현재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호라이즌을 보고 그 미래까지 고려를 해서 그 현재 혹은 현재로부터 단기간 미래의 제어 입력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멀리 보면 당연히 많은 정보를 통해서 더 좋은 제어 입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멀리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모션 플래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호라이즌에서 패스나 트라젝토리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어, 이 위에서 얘기한 거랑 다른 점은 사실은 이 패스만을 플래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주된 고려 사항은 장애물 정보를 반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어만으로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어 인풋은 굉장히 빠른 레이트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물 정보를 굉장히 심플리피케이션 해야 되고요. 그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한데 그거를 쉽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모션 플래닝은 제어를 직접 하기 직전에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 장애물 정보를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플래닝은 이런 샘플링 베이스드 방법, 앞서 말씀드린 이런 패스를 계산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로봇 관절 공간과 같이 높은 차원에서 빠르게 해를 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트라젝토리 옵티미제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NPC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NPC 방법과 같이 로봇의 다이나믹스를 반영한 경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제어 입력을 마찬가지로 똑같이 NPC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제한 조건도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 트라젝토리 옵티미제이션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Breathband Motion Planning Using Learn Geometric Feasibility라는 이름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스과 모션 플래닝을 동시에 하고 이거를 어떠한 데이터 기반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동기입니다. 동기는 제가 매니플레이션 프로블럼에 관심이 있어서 이 문제를 풀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래스핑과 모션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스핑 포즈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 하나의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박스라고 하면 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약간 디스크리트한 모드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디스크리트한 서치, 결국에 인티저 서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티저 서치를 할 때 어떠한 모드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 모션 계획이 피저블 할 수도 있고 혹은 인피저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이 모드, 로봇이 어떤 디스크리트한 모드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서치를 할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서치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한 그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모델은 이 그래스 모드가 피저블한지 인피저블한지를 알아내는 방법이고요. 왼쪽 그림과 같이 이 로봇 2가 로봇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물체들이 어떤 부분이 피저블하고 어떤 부분이 인피저블한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근데 로봇 3의 경우에는
이 feasibility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고요. 근데 저는 기존의 연구랑은 다르게 하나의 모델만을 학습을 해서 이 모든 로봇에게 다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방법을 아직 집어넣지는 않았는데요. 기존의 방법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 전체적인 씬이 있고 카메라가 있어서 그 카메라가 입력된 값을 가지고 각각의 로봇의 피저빌리티를 한꺼번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로봇의 배치가 바뀌면 학습을 다시 시켜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좀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이고자 이런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면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Q는 로봇의 전체 시스템 변수고요. 스테이트 변수고요. 그래서 로봇의 전체 개수 그리고 그 물체의 자세를 이 문제를 푸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디스크리트한 모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모드에서 어디를 잡을지에 대한 코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코파라미터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고요. 이 하나의 모드랑 그리고 코파라미터가 정확히 어느 부분을 잡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을 가지고 이 믹스드 인치저 프로그래밍을 풀어서 로봇의 트라젝토리를 구하게 됩니다. 이 시그마 변수가 0부터 t까지 있고요. 이 0은 처음 로봇의 처음 상태, 그리고 t는 마지막 목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용 함수를 가지고 저는 뭐 액셀러레이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비용 함수에 대해서 물체를 잡았을 때 생기는 그래스 컨스트레인트 혹은 여러 대의 로봇이 물체를 잡으면 복수계의 그래스 컨스트레인트로 인한 클로즈 체인 컨스트레인트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조인트 포지션, 벨로시티, 액셀러레이션 리밋과 그 장애물과의 거리를 이니퀄리티 컨디션으로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풀게 되냐면 이 디스크리트한 모드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련의 순서에 의해서 이 모드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모드에서 그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풀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색해야 되는 이 디스크리트 모드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그 로봇의 그래스백 개수가 그러니까 그 이 작업에 수반되는 그래스백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모드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지오메트릭 인포메이션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이 오브젝트 포즈, 그 로봇의 리처빌리티를 반영하는 오브젝트 포즈와 그리고 그 이 오브젝트의 접근 가능성을 보는 콜리전 인포메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용하는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물체의 그 오브젝트 포즈를 인풋으로 받고요. 그리고 주변 장애물 정보는 이 로컬 오큐펀시 그리드 맵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장애물 정보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받아서 이렇게 복셀로 잘라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복셀을 압축해서 그 인코딩해서 압축된 정보를 오브젝트 포즈와 같이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통과를 시켜서 이 각각의 잡는 모드들의 피저빌리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의 로봇과 하나의 물체 페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대의 로봇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 제한된 모델은 그 여러 개의 스테이트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픽앤플레이스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요. 그 물체의 상태는 시작 상태와 목표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작 위치에서도 오브젝트 포즈가 있고 그 주변 장애물 정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골 오브젝트에서 골 컨피그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오브젝트 포즈와 그 주변 장애물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한 그 에스티메이션한 피저빌리티 정보를 서로 곱해서 그 다음에 최적의 모드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 최적의 모드를 검색하는 순서를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대의 로봇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오브젝트 포즈는 그 로봇의 베이스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이 오브젝트 주변의 목표 편식 그리드 맵은 동일하지만 그 로봇이 여러 대 있어도 이런 식으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 다른 결과를 쌓아서 이 중에 어떤 로봇이 잡으면 가장 좋은지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이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에스티메이션 하는지 데모를 한번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물체가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그 잡는 피저빌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모드들은 그 로봇이 어느 부분을 잡을지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로봇이 앞으로 오면 올수록 로봇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잡는 확률이 그 피저빌리티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장애물도 이제 피해 가면서 오른쪽에 대한 그 피저빌리티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실험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오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주변에 이제 오른쪽에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니까 원래 오른쪽으로 잡을 수 있다가 이렇게 확 낮아져서 장애물이 있을 때는 피저빌리티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회전할 때도 이런 식으로 그 각각 피저빌리티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개의 스테이트에 대한 피저빌리티 에스티메이션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위치, 그 물 조작을 처음 시작하는 위치와 목표하는 위치가 있다면 이거를 한 번에 잡아서 옮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쪽을 잡아서 한 번에 옮기고 혹은 왼쪽을 잡아서 한 번에 옮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어떤 부분을 잡았을 때 한 번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피저빌리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는 가만히 있고요. 목표 위치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천장이 있는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위쪽을 잡는 그 피저빌리티가 낮아지게 되고 이렇게 왼쪽에가 그 뚫려 있기 때문에 왼쪽을 잡을 수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그래스밴 모션 플래닝을 실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그 문제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스 문제들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물체를 잡는 그런 문제고요. 픽앤플레이스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복수계의 스테이트를 에스티메이션하는 방법으로 하나를 잡아서 목표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스를 잡았을 때, 뭐 여러 대의 로봇이 있든 하나의 그래스를 잡고 그 그래스하거나 혹은 픽앤플레이스 했을 때의 결과고요. 이 결과는 그 유니폼한 방법보다 제한된 방법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 유니폼하다는 것은 그 모드 서치를 할 때 그 모든 모드들을 바이어스 주지 않고 그 랜덤 샘플링을 해서 진행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그래스를 여러 개를 잡았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탐색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잡는데 이제 멀티 스레드로 그러면 탐색을 하면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리뷰어의 의견이 있어서 탐색 자체를 16개의 스레드로 진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멀티 그래스의 경우 제한된 방법은 스레드의 개수와 상관없이 비슷한 그래프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플래닝에 필요한 최소 시간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플래닝을 그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걸리는데 적중률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실험에서 그냥 바이어스 없는 방법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이제 실제 환경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이제 예시 상황이고요. 예시 상황에서는 입력으로 그 환경 관측 정보 그리고 물체의 목표 정보를 입력으로 주게 됩니다. 그럼 관측된 환경으로부터 그 오브젝트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로부터 처음 시작 위치에 대한 그 주변 장애물 정보를 크롭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포즈 주변도 마찬가지로 크롭을 해서 서로 다른 그 주변 장애물 정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각각의 로봇에 대해서 이 장애물 정보를 각각 집어넣어서 총 6번의 그 피저빌리티 프리딕션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사용된 그 학습된 모델은 모두 동일한 모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모델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스테이츠랑 멀티 로봇의 경우를 합쳐서 그 모드 서치 프라이어리티스를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풀어서 트라젝토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트라젝토리를 계산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결과를 나타내고요. 이 왼쪽이 실제 로봇 영상입니다. 이 재생 속도는 1배속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솔루션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순서대로 이제 탐색을 해서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구한 그 솔루션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시메트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 위 아래가 같은 해처럼 보이지만 엔드 이펙터의 방향을 잘 보시면 이 하나는 왼쪽으로 그 조작부가 나와 있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조작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현재는 다른 모드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해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해가 사실은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정한 코스트를 그냥 미니마이즈하는 최적의 해를 구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은호의 핸들을 그 회로 설계를 해주면서 오토 라우팅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오토 라우팅도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비용 함수를 가지고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회로 선들을 구해주는 기능인데요. 물론 비용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 로컬 미니멈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사용자에게 어느 것을 고를지 선택지 여부를 제공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컴퓨터가 직접 계산한 모션들을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데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주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해를 빠른 시간 안에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방법이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